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합중심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교육과정 파트가 이번 2021학년도 인문교육학 문제 나온다면 통합중심교육과정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추세가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표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통합중심교육과정은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통합중심교육과정의 정의를 적는 거 반드시 나올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우리가 준수해야 될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실어놨지만 중요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즉 교사가 통합중심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인가, 이 부분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은 바로 이런 통합중심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 세 가지가 무엇이냐가 나올 수 있는데, 주로 이 장점은 인식론적인 기능, 그 다음 심리적 기능, 사회적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인식론적 기능 측면에서 통합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심리적 기능에서 통합교육과정이 지니는 장점, 사회적 기능에서 통합교육과정이 지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걸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머릿속에 암기하시면 충분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의부터 이 원칙들 그리고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교육과정의 정의란 국가 수준에서 명확히 구분지은 교과의 선을 없애고 수업의 장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연관지어서 계획하고 가르치고 평가하는 교육과정의 형태이다. 그래서 통합중심교육과정의 정의는 책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어떤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정의는 이 정의입니다. 즉 일단 국가 수준에서는 반드시 교과의 선을 구분 지었는데 우리가 수업을 운영할 때 어떻게 상호 그 교과가 그 구분 지었던 선을 없애고 상호 연관 지어서 계획, 그 다음에 수업, 평가하는 이 교육과정의 형태를 통합중심교육과정이라 한다. 따라서 포인트는 국가 수준에서 구분을 지었다. 하지만 수업의 장면에서 그걸 없앴다. 수업의 장면에서 없앴다는 건 뭐다? 계획하고 가르치는 평가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없애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과 통합 시 우리가 준수해야 할 원칙들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교과의 통합의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교과 통합 운영 시 중요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수학교과나 과학교과를 통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교과나 국어교과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겠죠. 근데 통합교과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그 각 교과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론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식의 구조일 수도 있는 거겠죠. 브루너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 배제되고 교과 통합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그 내 안에 포함되어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교과 통합 운영이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도 부합되어야 하지만 지적 능력의 개발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교과가 통합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 위주로만 통합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아이들의 지적 능력 개발이 저하될 수가 있다. 즉 흥미 위주로 아이들이 통합을 시켜버리면 중요한 것들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지적 능력 개발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칙은 중요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관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통합 단원에 포함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활동이 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고안된 수업 전략과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교과 통합을 진행할 때 반드시 뭐와 연관시켜야 된다? 목표랑 연관된 통합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즉 교과의 통합은 통합 단원의 얼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 수업 계획안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교과 통합을 해야 되니까 나는 사회교과랑 국어교과를 통합해야지, 아니 과학이랑 수학을 통합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와 반드시 부합하고 또 목표가 정해졌으면 수업 전략들이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수업 전략들과도 다 일치될 수 있는 통합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일관성의 원칙이란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안된 이런 전략들과 통합을 시키는 그 방식이 일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이건 학습자에게 강조를 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학습자의 개성과 수준에 맞으며 학습자의 전인적인 성적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다. 적합하다는 거는 적합성의 원칙이란 학습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건데 그때 적합하게 만든다는 것보다 학습자의 개성과 수준에 맞게끔 통합교육과정 운영하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과들 간의 내용의 관련성도 중요하지만 이들 관련성이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즉 교과가 통합되는 목적이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뭐 학습 목표와 연관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학습자를 좋은 학습자 행동과 어떤 인지 정의적 측면에서 좋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표라고 친다면 반드시 학습자와 연관된 형태로 이 통합중심교육까지 운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합중심교육과정 혹은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 인식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학습 내용을 효율적으로 교사가 운영하고 그리고 학습자들도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통합교육과정을 실시했을 때. 두 번째, 심리적 기능에서의 장점은 학습 내용을 배우는 동안 학습자의 동기가 향상될 수 있다. 즉, 통합교육과정을 쓰기 전보다 통합교육과정을 쓰고 난 이후에는 학습자들의 동기가 향상될 수 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동기가 향상될 수 있냐? 그 원인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겠죠. 마찬가지로 인식론적 기능도 그 효과가 학습 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과 결과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능은 배우는 내용의 현실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통합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전보다 진행한 후가 훨씬 사회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즉 배우는 내용의 현실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론적 기능에서 살펴보자면 왜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냐?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면은 학교 교육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들을 제때 소화하기 힘들다. 따라서 학문 분야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로 관련이 있는 개념이나 주제 및 기본 원리들을 중심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광범위한 학문 분야를 다룰 수 있다. 즉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학문 분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세부적으로 공부할 시간은 부족하다. 지식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변화하는 게 힘들다.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 하지만 통합해서 어떠한 학문과 하나의 학문을 어떤 주제나 기본 원리들을 중심으로 통합해서 배운다면 보다 아이들이 넓은 학문 분야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는 또 다른 말로는 지식의 변화에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들 속에 포함된 중복된 교육 내용을 삭제하여 필수적 교육 내용을 배울 시간을 확보해 준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교과의 선을 구분해서 만들긴 했지만 사회교과나 국어교과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배울 수 있어요. 근데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이 내용과 이 내용과 비슷하네. 그럼 우리가 두 번 배울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빼버리게 된다. 그러면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그만큼의 뭐가 생기겠습니까? 시간이 생기겠죠. 그 시간을 필수적 교육 내용을 배우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 효과는 훨씬 증진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식론적 기능은 첫 번째는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지식들을 대처가 가능하다. 그 다양한 지식들을 통합해서 여러 가지 학문 분야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의 변화에 대처가 가능하고 통합교육과정 운영했을 때 두 번째로는 교과들 속에서 선을 구분하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중복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우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게 되고 그러면 중복된 내용에서 삭제가 돼서 남는 시간은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데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 더 확보가 많이 됨에 따라서 교육 효과는 증진될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여기 보시면 학습 내용을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배우고 교사는 또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인식론적인 기능 혹은 인식론적 측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통합중심 교육과정의 심리적 기능, 심리적 장점 측면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의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다는 거죠. 교육과정을 조직할 때 심리적으로 조직할 가능성이 많다. 즉, 아동의 흥미나 호기심, 요구에 따라서 학습 경험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듯 주제나 문제 중심으로 여러 학습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통해서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통합교육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다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선택권이 높아진다는 거죠. 선택권이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학습할 선택권이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시작을 할 수 있고 어떤 걸 내가 이걸 배우겠다 시작을 할 수 있고 내가 중간에 잠시 멈출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런 방식으로 자료도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아이들의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건데 과정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학습자의 어떤 자율적 욕구가 충족이 돼서 동기 유발에 효과적입니다. 나중에 교육 심리 분야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대시어와 라이언의 측면에서 아이들의 어떤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자율성이죠. 아이들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준다면 아이들의 학습 동기는 상승할 거라 보는 겁니다. 그거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배우는 과정에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선택권을 준다. 그래서 학습자가 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율적 욕구가 만족되어서 어떻게 동기가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의 활동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업 방식이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통합교육과정을 했을 때. 왜냐하면 학습자의 흥미를 중심으로 구성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다루게 된다. 우리가 이 통합교육과정을 쓰는 것은 보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문을 통합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올리게 되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다.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게 되더라도 학습자의 동기가 유발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실제로 학습자들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루게 되고 실제적인 것들, 그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을 다루게 되고 또 아이들이 그것을 실제 해보는 어떤 경험, 해보게 됨으로써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학습자의 선택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혹은 학습자들이 그 내용을 직접 해보니까 활동을 해보게 됨으로써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심리적 기능의 어떤 장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시험에서 만약에 통합교육과정 운영했을 때 아이들의 심리적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고 나온다면 이 두 가지 측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의 장점,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인지적 유용성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성교육 문제를 다룰 때 성격상 여러 학문의 분야의 지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리학뿐만 아니라 성교육 문제는 생물학, 학교 이런 지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과 지식을 필요로 하죠. 이러한 인지적 유용성이 향상되면 현대사회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한 사고력이 갖추어진다. 즉 통합교육과정은 성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적 지식들을 통합시킬 수 있어요. 생리학도 통합시킬 수 있고 생물학, 그다음에 윤리 문제도 들고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들을 통합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하나의 문제로 통합해 나가기 때문에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학교 교육과 사회 문제 유리 현상을 감소할 수 있다. 분과적 교육 과정이 학문을 중시함으로써 사회적 실효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즉 그냥 그 내용의 어떤 지적 능력의 향상, 즉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중점을 둔다는 거죠. 분과적 교육 과정은. 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다루게 되는 이 통합 교육 과정은 통합의 기준이 보통 뭐죠? 학습자의 욕구나 흥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욕구, 흥미가 결국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실효성을 강화하지만 이에 반해 사회적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됨으로써 통합 교육 과정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들을 다루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통합 교육 과정의 장점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아이들의 인지적 유용성이 향상되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사고력을 획득할 수 있고, 또 학습을 다루는 측면에서 그냥 지적 능력을 이해하고 그 분야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학문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학문이 어떻게 실제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다루게 됨으로써 학교 교육과 사회 문장의 어떤 괴리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게 통합 중심 교육 과정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듯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 것, 그것을 나누어서 암기해 주는 게 이 통합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사하지만 나눠놓지 않게 된다면,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지 않게 된다면 나중에 적을 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통해서 사고력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학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수업이 통합이 되면 그게 곧 현실 문제에 연관이 되고, 현실 문제에 연관되는 것을 주로 다루게 되다 보면 학교 지식과 사회 문제의 유리 현상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통합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물론 통합 중심 교육 과정도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모든 것 세 가지 기능을 써주시면 돼요. 단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없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적용시키기 힘든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교과 통합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마다 다 다르다, 따라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 교육 과정의 장단점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만, 장단점보다는 제가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기능들과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원칙과 정의, 그거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교육과정의 재개념주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새롭게 개념화 시켰는가, 타일러와 보비트, 그다음 타바, 이런 교육과정 학자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어떤 패러다임 인식이 변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애플과 그 다음에 파이너, 그런 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